자, 첫 번째 하청환 본부장 모시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런 장은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느낌이 좀 네. 이상한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거래일에 지수가 무려 이제 코스피가 10%,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지금 헛웃음 나오고 있는데 장중에 코스닥이 12% 정도 빠졌죠. 와, 이거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지금 역대급 하락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뭐 좀 안 좋겠지 정도는 뭐 이제 선물 거래 좀 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이미 힌트를 줬기 때문에 오늘 좀 쉽지는 않겠구나 였지만 이게 마이너스 한 4%, 5%만 됐어도 이 정도면 다 됐지 이 생각을 아마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지수가 무슨 뭐 코스피 코스닥 종목 중에서 소형주 급락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오늘 정말 공포의 흐름들이 나타났을 것 같고요. 또 파생 거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옵션이 금요일장에서 5,200% 터지고 그거에서 연쇄적으로 700%가 터졌으니까 35,000%. 네, 완전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콜은 지금 다 죽었고 풋만 살아남은 상황인데 그 정도로 이 하락을 이 정도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예상을 하지 못한 이 정도 배수는 사실 9.11 테러 막 이런 정도 돼야지 막 엄청나게 터지잖아요. 근데 뭐 거의 뭐 300배 이런 게 터진 거니까 정말 엄청나게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급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외국인 현물은 마이너스 1.5조를 팔았고요. 또 선물은 장중에 8천억대 초중반까지 팔다가 막판에 동시호가 때까지만 해도 2천억이었는데 이게 장 딱 마지막 집계하니까 9,441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중 되돌림만 1조 7천억. 이 외국인의 이 변동성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일단 분석해야 되겠지만 너무나 극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이 미니 나스닥 선물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동시호가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마이너스 6%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게 선물 돌아서고 나서부터 지금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2% 이상 좀 말아 올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거 말아 올릴 거 알고 이렇게 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게 일단 또 선침해가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코스닥에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2천억을 넘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한번 뒤져보세요. 근데 오늘 그 외국인과 기관 합해서 6천억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지수의 거의 바닥이라 생각하고 강력하게 베팅이 들어온 정도다. 그러니까 금투세나 이런 거에 대한 또 시각이 좀 있다 보니까 일부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막 6조 수준까지 빠지면서 거래대금이 굉장히 위축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전혀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오늘 해석할 게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고 여러분들 이 선물이 하루에 9% 이상 빠진 거 보신 적 있어요? 이것도 되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정말 이거 뭐 나라가 망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렇죠. 거의 뭐 전쟁 난 거보다 더 심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굉장히 좀 심각했고요. 이게 지금 이제 9월물이 우리가 2,800 넘었을 때가 400포인트가 넘었어요. 지금 330포인트가 떨어진 거니까 선물에서도 20%가 넘게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고요. 여러분들 이것도 스크린샷 하나 찍어 놓으세요. 코스피 코스닥 합해서 33종목 상승, 이것도 거의 평생 살면서 보시기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 정도로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힘든,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빠진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우리가 이런 아주 상당히 시장이 흔들렸을 때는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었잖아요. 2007년도 같은 경우는 리먼 파산, 또 2020년도에는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그 재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은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표에서의 해석이 좀 많이 달라진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물론 이게 이제 가장 후행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이거 패드워치 툴이거든요. 패드워치 툴 보시면은, 빅컷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떠한 스탠스였냐면은, 경기가 무너지지 않고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차근차근 금리를 내려보자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번에 이세타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9월에 인하하고 또 11월과 12월 달이 연쇄적으로 인하를 하되 퍼센테이지가 60%대 중반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런 기자회견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하 11월과 12월은 50%대 중반이었어요. 거의 반반이었는데 그게 이제 싹 사라지고 지금 2번 이상의 인하를 하는 쪽으로 돌아섰는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됐었던 비농업
그 노동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고, 이거 딱 발표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3.3으로 바로 직행했습니다. 바로 직행을 하면서 빠졌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자, 허리케인에 대한 영향이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것만 딱 해석을 해보시면은 허리케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영향이 없었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충격인 거죠.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연속 실업 청구 건수, 4주 연속 실업 청구 건수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면서 고용 갑자기 왜 이래? 실업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 이러한 데이터가 나와서 혼란스러워서 이거 허리케인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안 좋으니까, 기후가 안 좋으니까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 노동부에서 아닌데요? 뭐 지금 이거 뭐 문제 없는데 왜 이래버리니까 물음표가 막 생겼어요. 근데 이거와 동시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의 GDP가 그 전주에 나왔던 게 2.0이 예상치였는데 2.8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1.6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수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2.8에서 2.5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페드에서 금리 인상을 했었던 주 요인이 GDP의 성장률, 강한 성장률과 완전 고용인데 두 개가 동시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한다라는 시각이 착 넓어 보니까 이거 리세션 아니야? 약간 이렇게 땅 터지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거는 또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샤멜 법칙이라고 아마 요즘 지겹도록 좀 들으셨을 그러게. 겁니다. 근데 이거 0.53인데 일단은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 샴이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과거의 역사를 쭉 보시면 이렇게 넘었을 때는 대부분 경기 침체였었거든요. 되고 나서 2달, 3달 뒤에 최근에 많이 있었고, 그게 틀렸었던 게 8개월 정도 시차가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투심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함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은 또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블랙웨어 이슈가 있었죠. 이게 칩이 연기가 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은 M7 실적 중에서 지금 그나마 남아있고 기대를 할 만한 게 엔비디아 뿐이에요. 엔비디아 뿐인데, 이 엔비디아가 갑자기 블랙웨어 칩이 이 여러 개 칩이잖아요. 칩이 여러 개인데 그게 밀어버린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번 분기 실적은 잘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다음 분기 때 그 칩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실적의 기대감이 빵 하고 생기는 상황인데, 그거 믿고 버텼던 반도체가 갑자기 연기를 한다니까 그럼 언제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서 성장률 부분에서 물음표가 막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이벤트 있었고, 또 워런 버핏이 또 무슨 행동을 했냐, 애플의 주식을 절반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분명 그 버크셔 컨코리 때 가이던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그거 봤거든요. 애플 너무 좋다. 자기는 더 살 거다 이랬거든요. 근데 결과 지나서 보니까 반대로 팔아버렸어요. 현금 엄청 늘렸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기술주 지금 쉽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딱 드는 거죠. 거기서 투매를 딱 때려버리고 추세적으로 지금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 거에서 일단은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물음표가 생긴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그럼 이거 도대체 증시에서 지금 기대를 해야 되는 게 뭐냐, 경기 침체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 근데 데이터 나오는 거 뭐 다 안 좋아요. 막 고용만 보면 고용이 다 박살나 있어요. 그러면은 침체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요번에 좀 하락을 크게 끌어낸 것이 아닌, 거기다가 이제 엔캐리는 당연히 아시고 계실 거니까 제가 뺐는데, 엔캐리도 지금 하니까 지금 1분 전 3거래일 만에 엄청 박살났잖아요. 거의 아까 보니까 일본 지수는 거의 3일간 21%, 2% 네.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별 종목 빠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수가 네. 지수가 20% 빠졌다는 건 말이 되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3일간. 네, 3일간. 그래서 그렇게 빠진 거에다가 엔캐리가 근데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금리 인상을 더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은근슬쩍 N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62 막 이러던 게 지금 146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그 실업 지수만 가지고, 네. 그 고용 지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냐라는 의견도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 외의 지표는 사실 경기 침체라고 할 만한 요인은 없다,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기는 하고, 그렇죠. 시장에. 근데 어쨌건 지금은 경기 침체 쪽 실업률을 가지고 반영하는 이쪽의 입김이, 이쪽의 생각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시장이 뭐 바로 흘러내리니까.
자, 여기에다 또 중동전, 이스라엘과 이란. 아, 오늘 뭐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뭐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 이게 또 여기에 또 플러스 알파가 된 것 같아, 이 불안감에. 그렇죠. 근데 이제 유가만 놓고 보면은 사실 영향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WTI가 지금 마이너스 3.66 그리고 더 빠졌거든요. 실시간도 보시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아 이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죠.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축하를 해주러 온 사람이 당했어요. 근데 그걸 가만두면 저의 명예나 이런 것들이 다 실추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저를 축하러 오겠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분명 보복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걸 했을 때 지금 미국도 항공모함 막 보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거를 안 하기도 애매하고 뭔가 또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또 뭔가 이렇게 압박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들어오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어떠한 보복 조치를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이게 그런 보복 정도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뭐 좀 중요한 간부가 사망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국제유가가 바로 빠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원자재 선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그들의 판단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3종목, 오늘 올라간 33종목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전쟁주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거는 북한에서도 계속적으로 뭐 전술핵 뭐 한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겹쳐 있고 증시가 워낙 안 좋으면 보통 통상적으로 품절주나 이런 좀 지정적 리스크가 있을 때는 뭐 빅텍, 스페코, 휴니드, 대성 하이텍 뭐 이런 종목들이 가거든요. 근데 그쪽이 또 수급이 가다 보니까 오늘 좀 트레이딩 장세로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를 우리가 시황을 볼 때 아예 배제하면 안 돼요. 배제하면 안 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유가가 크게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엄청나게 전면전으로까지 간다라고는 생각을 안 한다 정도로만 우리가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버핏 377조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 아침 저희 방송에서도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역시 버핏의 어떤 행동과 결정은 몇 개월 뒤에 1년 후에 그 탁월한 그 뜻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글쎄요.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게 현금 가지고도 단기 채권 사가지고 4% 5% 이자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이런 위험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이유를 버핏은 알고 있었을까요? 아직 시장에 나온 얘기는 없죠. 그렇죠, 없죠. 네, 근데 뭐 제가 그분의 생각을 감히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계적인 전 현금화를 좀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워낙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의 변동수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해지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많이 갖고 있기도 했고 사실상 그분은 또 시대 차익이 상당히 애플은 많이 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이래서 그래요. 잘 보세요. 우리가 불과 한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버핏이 현금 많다라는 거를 집중했었던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근데 그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올라던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 대단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지.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노이즈도 있었습니다. 아니 시장이 왜 이렇게 좋은데 버핏은 왜 자꾸 현금 만들어? 약간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진짜 지금 망했네. 약간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된 거고요. 근데 그분은 원래 배당주가 굉장히 많아서 현금 흐름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힌트는 좀 주긴 했어요. 이게 가이던스 콩콜 때 배팅을 하는 걸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긴 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전한 거를 찾고 있다라는 멘트들을 이미 한 바가 있어서 그런 것들 좀 찾아가는 과정이었지 않았나? 왜냐면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사실상 조금 뭐 트럼프 쪽으로 좀 우위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기술주는 조금 일부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나름대로 좀 이렇게 리스크 해지를 일부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오후 들어서 확 더 밀렸던 것은 이제 반대 매매. 네. 신용 쓴 것들, 미수 신용 쓴 것들에 대한 반대 매매라고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심각했는데 내일을 더 심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갑작스러운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금요일 날도 그랬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그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신용 메모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30%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매도를 해도 그 금액이 잘 줄진 않습니다. 왜냐면 원금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증거금이 그렇게까지 채워야 되는 게 많이 줄지 않아요. 그러면 현물이랑 같이 던져야 되는데, 이제 만약 현금 비중이 높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리스크 해제가 됐겠지만, 뭐 반반만 되더라도 그 관리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왜냐면 그게 다음날에는 이제 한가로 던져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미리 자기가 던지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요 화면을 보시면 이거 금융투자협회 통계에서 보실 수 있는 건데, 코스닥이 아직도 이제 신용거래 융자가 8조 5천억이 남아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토탈로 19조가 남아있는 거고, 내일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좀 확실해지긴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빠질 때 16조 정도까지는 빠지거든요. 16조 후반까지는 빠집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해보면 2조 6천억이 나오죠. 그러면 내일 딱 확인을 해보면, 어느 정도 나왔네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내일 나오는 건 금요일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에 또 나오는 반대 매매가 오늘 10% 빠지면 그건 완전 진짜 박살 났다는 소리거든요. 그거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30% 맞은 상태에서 20%더 맞으면 그건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원금의 100%가 들어가야 되는데 반반으로 해놨다면은 저는 그거 절대 못 채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가 나오는 게 이제 오늘 월이가 화수, 수요일이나 목요일부터는 이제 좀 많이 풀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요번에 이제 또 파생에서 상당히 많이 변화가 생겼잖아요. 특히나 풋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목요일이 또 옵션 만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요일이 지나가면서는 상당히 좀 그래도 더 패는 그런 환경을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내일부터 조금 주어나가는 방향으로 본다면 저는 충분히 바닥권에서의 단기 뭐 이제 기술적인 반등들 이런 거는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런 지수에서도 사실 조금 걱정을 한다면 우리가 뭐 물론 지금 저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충분히 분할 매수로 보시기에는 뭐 지수단에서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빠지면 더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더 타점이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더 못 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저는 그거는 더 좋은 시그널로 봅니다. 그건 바닥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저도 오늘 현금 비중이 10% 있었는데 네. 아침 방송에서도 오늘 내일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네. 와 진짜 사면서 무섭더라고. 그렇죠. 사면서 오늘 왜냐면 사고 한 5분 뒤에 보면 빠져 있거든요. 또 빠져 있어. 네. 그 분할로 계속해서 샀는데 네.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 하락하는 이 급락이 나온 이 상황에서는 다들 사기가 쉽지 않을 거고, 이게 더 어떤 그 투매 혹은 그 반등을 좀 약하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 투심이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웬만하면 정부에서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근데 뭐 크게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아니 뭐 이 정도면 막 시끄러워야 되는데 뉴스가 조용한 것 같아. 네, 뭐 특이한 상황이 또 오면은 대처를 한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만 팔고 외국인 기관이 산 거니까 이건 신용 물량을 외국인 기관이 지금 잡아먹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코스피에서는 개인만 샀어요. 오늘 개인만 샀기 때문에 이 되돌림을 과연 선물과 연계해서 이제 내일 현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선제적으로 선물이 먼저 땡기고 현물이 땡긴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피도 매력적이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왜? 많이 빠져서. 네, 많이 빠진 것도 있고 반대 매매도 나와서 충분히 지금 외국인 기관이 사주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 금리 인하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저는 바이오 헬스케어가 좀 많이 올라올 것 같거든요. 지금도 올라왔지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본다면 그럼 코스닥이 같이 끄집어져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러면은 지금 배팅이 반도체가 쉬어간다고 친다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부분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얘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삼성전자가 10% 빠질 만큼 네. 뭐 그동안 오른 게 있나 싶기도 하고, 네. 뭐 일본 증시야 뭐 3일간 지수가 20% 빠졌다 해도 정말 많이 올라왔으니까 빠질만해. 미국 증시도 그렇게 얘기할 만한데 삼성전자는 진짜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못했는데 실적 대비해서 이렇게 빠질 일입니까?
네, 오늘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에서 1조 2천억 던졌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보여드릴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얘가 한 4조 정도 들어왔었어요. 4조 정도 들어왔었는데, 지금 벌써 한 달 사이에 2조 5천억이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요거 7월 1일까지 해서 보면, 하이닉스는 하면 더 빠져 있는 상황인데, 7월 1일부터 보면은, 얘가 그래도 이제 전거래로 보면은 2조 이상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6월 달까지 가면은 한 5조, 6조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제 하루 만에 보시면은, 하루 만에 이게 1조 2천억이나 던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삼성전자가 버티려고 하다가, 오늘 뭐, 니케이에서도 막 진짜 반도체 완전 박살났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뭐, 지금 이제 프리장에서는 또 좀 다르긴 한데, 엔비디아가 장중에 93불까지 갔었거든요. 그 대의장에서 93불, 94불까지 갔는데, 지금은 지금 10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이렇게까지 빠지니까 삼성전자가 버티다가 드디어 이제 투매 물량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사실상 하락도 삼성전자에서 현물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서 나머지 종목군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버티던 외국인이 좀 많이 던진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고요. 요걸 좀 연속성 있게 만들어 드리면 요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 외국인 좀 투자 동향인데, 요게 보시면은, 이제 미국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면은, 보시면은 이제 상장별 보시면, 미국 쪽이 지금 보시면 3조 4천억, 2조 4천억, 2조가 들어와서, 토탈 한 7조, 거의 8조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8조가 들어와 있었던 상황이고, 이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계와 영국계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이거 보시면 이제 여기 13조 들어와 있고, 10조 들어와 있고, 나머지 막 다 팔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미국계에서 들어올 때 많이 담았었던 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예요. 거기서 이 기간 동안 담는 물량을 한번 세보시면은 한 6조 5천에서 7조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이닉스에서 2조 5천억 나갔죠.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에서 1조 5천억 나가서 4조가 나간, 그럼 절반이 나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본다면은 충분히 그런 하락이 유지가 되죠. 왜? 얘네들이 들어와서 증시를 당겼는데, 미국계 애들은 미국계 빅테크가 박살나는데 이거 갖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거에서 후행으로 쫓아가는 걸로 배팅을 건 거기 때문에, 이런 수급 부분을 좀 뜯어보면, 오늘 삼전에서 이 던진 이 물량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야, 진짜 거의 한 달 동안 매도해야 될 물량을 하루에 해버려. 1660만 주 외국인이. 야,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인데. 네. 참 그렇습니다. 자, 근데 또 5,478억이네요.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또 샀어요. 네. 참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코스닥에서 산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그 장중 수급으로 조금 살펴보면은, 근데 오늘 근데 대표적인 종목군들은 좀 대부분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는데, 이제 오늘 매수 좀 순매수 상위를 보면은 사실상 그렇게 막 큰 종목은 없어요. 알테오젠이 한 375억 정도 샀고, 그 다음에 이제 삼천당 제약이 270억, 삼바가 262억. 보통 보면은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다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뭔가 좀 힘을 내주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오늘 낙폭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나스닥의 섹터맵 그 핀비즈에서 보시면, 뭐 금일이야 좀 어려웠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 미국장이 많이 밀렸음에도 뭐 사실 존슨앤존슨이나 뭐 에브비나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초록초록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하로 본다라고 한다면 바이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모멘텀 더 많죠.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의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눌렸으니까 저점 매수가 일부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만약에 내 다음 거래일에도 좀 빠진다라면, 지금 야간 선물, 미니 선물 보면은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많이 말아 올리고 있죠. 그래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라도 빠지면 다음 거래에도 코스닥의 매수가 저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폭락장, 이것을 기회로 삼으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현금이 있으신 분들. 네. 자, 언제 사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뭘 살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고민거리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부터 사도 된다. 분할 매수로? 오늘부터 샀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분할 매수로 하셔야죠. 왜냐면 바닥이 어딘지 지금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면은 그래도 자신있게 좀 베팅이 들어갈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은 제가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제 산업을 고를 때 후보군은 많죠. 조선도 있고 뭐 방산도 있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급락장이 나왔을 때는 실적과 산업이 굉장히 좋은데
억지로 지수가 떨어져서 강제로 끌려간 애들이 빠르게 회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조선이나 방산 이런 애들은 지금 수주잔고도 좋고 실적도 좋고 업황적으로 사이클도 굉장히 크게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기타 나머지 산업군들에서도 분명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성장성이 좀 좋은 쪽이 있어요. 다만 지금 만약에 미국에서의 경기 침체 우려로 지금 빠졌잖아요. 그러면 미국발 비중이 높은 애들은 좀 배제를 해야 됩니다. 걔네들은 좀 눈치를 봐야 돼요. 적어도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를 보시고 그 수출입 데이터가 안 꺾인 걸 보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목요일까지 옵션 만기일까지 나는 배팅을 안 하고 있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금요일만 딱 참으면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수출입 데이터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실적 좋은 산업군을 고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33종목 오른 거에서 내가 그 산업을 명확하게 잘 고른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럴 때는 지수를 사는 게 제일 좋은데 지수를 사시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적으로 굉장히 좋고 실적도 좋고 좋게 올라가고 있다가 요번에 좀 강제적으로 끄집어 내려가진 그런 종목군들을 보신다면은 뭐 단기적인 되돌림은 좀 빠르게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인가요? 앞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지수가 아까도 말씀하신 ISM 서비스업 네. 지수, PMI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망이 기대치가 좀 많이 낮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전망치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전망치가 높지는 않은데 요번에 세부 데이터를 좀 뜯어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그 데이터에서도 고용 부분에서 혹시나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이제 요번에 요번에 이제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게 원래 경기의 확장 국면도 아니었어요. 50도 못 넘은 지 꽤 오래됐었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세부 항목에서 고용이 많이 불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용단에서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또 목요일에 또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나오잖아요. 또 거기에서 만약에 좀 데이터가 또 좋아지게 된다면 시장의 해석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저희가 봤을 때 목요일이 좀 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